네,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수변택이고요. 네. 6,100원에 10%요. 6,100원이면은 어제나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달 넘었어요. 아, 9월달 정도. 한 달 넘으셨어요. 예, 그래도 근데 매수가 이번에 오를 때 네. 제가 못 봐가지고 매도를 못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빠지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요. 제가 더 아쉽네요, 시청자님. 앞으로 네.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의 의견이 갈렸네요.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의 긍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엠폭스 확진자가 또 다시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시청자님 갖고 계시면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능할까요? 매수가에서 좀 비중 더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6,100원이다 보니까 좀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 선택을 할 때 항상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또 매수가까지 왔을 타이밍이 있었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했을 때 대장이 무엇이냐면 수젠텍이 아니라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에요. 랩지노믹스를 선택을 했다면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수젠텍 같은 기업은 지금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 내에서도 좀 3등 혹은 4등 이런 이제 후순위에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실제로 랩지노믹스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의 향방이 크게 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자리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랩지노믹스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젠텍 6% 빠졌는데 랩지노믹스 2% 빠지니까 수젠텍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이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테마주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한 번 정도의 탈출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관련 종목군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매수가까지 왔을 때 비중 반드시 50% 이상 더 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해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네네.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부정 들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에 대한 성격이 너무 좀 강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만 좀 다른 변해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나노 기술을 좀 접목해가지고 또 새로운 의약품 부분들을 지금 해외 쪽에 또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다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수젠텍의 외형 성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투심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가 지금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엠폭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보통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좀 굉장히 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기적인 테마로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수젠텍이나 뭐 랩지노믹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요새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진단키트 쪽에 대한 바이오 쪽은 지금 외형 성장이라든지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시각이 좀 많이 바뀐다고 하게 되면은 수젠텍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 레벨은 좀 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로 지금은 좀 많이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강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수젠텍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만약에 좀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일단 깨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거래일에서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거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라인에 박스권 바닥마저도 만약에 깨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번 더 최저가 부근대까지 또 위치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이 수젠텍 같은 경우를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해서 비중을 확대를 하셔가지고 들고 가기보다는 저는 좀 기회비용이 좀 아깝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다음 거래일에 시가 라인을 혹여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 일단 홀딩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시가 라인을 이탈하면서 종가로 마감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일부 물량을 털어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 시장에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젠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한중 NCS요. 한중 NCS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100원에 15%요. 44,1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그때쯤 됩니다. 네. 혹시 한중 NCS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좋다고 해서 네. 그걸 했는데요. 자꾸 내려가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하락이 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네. 분과 함께 좀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락은 시장이 빠져서 하락한 걸까요? 물선을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일단 2차 전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S 관련했을 때, 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작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인데, 오늘 시장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크게 빠지기도 했지만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현재 트럼프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센티적인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라든지 ESS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런 부분 중에서도 2차 전지 내에서도 ESS 관련 종목군들은 그래도 더 버텨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ESS 쪽에 대한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도 그렇고 대다수의 2차 전지 혹은 관련 기업 중 내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ESS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저는 관련 종목군, 특히 ESS 관련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ESS라든지 혹은 테슬라의 실적 영업이익률에 따라 관련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끝나고 악재가 어느 정도 더 다 반영이 된 시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중 NCS라는 기업이 먼저 따라갈 때 삼성 SDI 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삼성 SDI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움직이기 위해선 삼성 SDI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는 조금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버텨보자가 저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중 NCS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악재는 다 나온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하셔서 한중 NCS로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YC요. YC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900원 30%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됐어요, 많이.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요새 계속 빠지고 네. 무슨 악재가 있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6% 하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에게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올긍정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삼성전자 향이라서 중립이나 부정에 나오진 않을까 좀 네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본부장님?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향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YC가 지금 삼성전자 말고도 SK하이닉스랑도 지금 거리를 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Y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기술력, 이제 고속 메모리 테스트 검사 장비, 이 부분들이 일단은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지금 YC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간 어떻게 보면 고속 메모리 테스트 장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고객사에게 받아왔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올해 4분기부터는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납품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9월달에 공급 계약까지 일단 나왔던 상황이죠. 삼성전자를 상대로 일단 납품을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이 또 공급 계약에 나왔던 이슈인데 일단 지금 빠지는 것은 그냥 단지 우려감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결국에는 돈이 되고 있는 H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에 대한 장비당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투심이 빠지는 부분들인데 결국 YC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론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 고객사를 둘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만 고집해서 YC가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문어발을 언제든 좀 둘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놓고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실적 성장이 올해 지나고 나서 뭐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실적 성장에 대한 폭은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있어서 일단은 YC가 독보적인 기술력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15,9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라인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다가 만약에 YC가 지금 가격마저도 깨고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은 한 8,9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좀 될 겁니다. 그럼 이 라인에서 저는 일단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8,900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00원 라인대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동일 비중이 들어가면 너무 큽니다.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15% 15% 나눠서 좀 두 번을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5% 정도 10% 비중만 좀 들어가시면서 두 번의 좀 분할 매수만 진행하셔도 저는 일단은 평단이 조금은 낮춰질 겁니다. 동일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는 안 낮춰지겠죠. 그래도 평단이 좀 낮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YC가 다시금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14,100원, 300원 사이가 좀 매물벽이 좀 두꺼운 상황인데 여기만 좀 YC가 돌파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앞쪽 언덕라인을 좀 찍어줬던 한 18,000원대 이 부근대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지금은 절대로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900원에서 9,000원 사이 여기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YC 괜찮다.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지만 상승 한번 기대해 본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YC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9739번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현대차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3만 2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도 증시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장까지만 해도 한 4% 하락세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낙폭 더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기대했던 모멘텀은 오픈이 되었고 네. 관련했을 때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앞으로 현대차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혹은 행보에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가 대비했을 때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밴드 하단 라인대 위치에 있어서 크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특히 22만 원대에서 23만 원 라인대 같은 경우가 저는 나쁘지 않은 평단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 봐야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항상 실적을 발표했을 때마다 현대차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세를 그리면서 올랐는가를 보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현대차가 달고 다닌
꼬리표 피크 아웃에 대한 네. 우려들. 결국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현대차라든지 자동차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출입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를 선택을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가 단기간에 급등이라든지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성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이제 부품주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는 수출입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역시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9월에 자동차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산업적인 측면에서 턴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는데 과연 10월 달에도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현대차가 움직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구간대에서 모아가시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정부 쪽에서 밸류업 지수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저는 홀딩을 하시고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22만 원 라인대가 이전에 지지를 했었던 그 라인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이평선이라든지 혹은 차트에 대한 부분들, 특히 투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가 사실 이평선 굉장히 많이 꺾였는데 역배열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 혹은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은 손절가 라인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손절가도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0420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한농화성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33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왜 자꾸 흘러내릴까요? 기업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자꾸 내려가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좀 왔었었거든요. 네네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 시세 변동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흐름이 약세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수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전에 이제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도 좋고 뭐 앞으로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고 모멘텀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결국 전고체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산업의 모멘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뭐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의 섹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거래처도 한 400여 개 정도 굉장히 좀 많은 거래처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지금 거래처들까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실적이 지금 베이스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실적이 베이스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단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투심이 지금은 조금 악화가 되어 있고 또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농화성 쪽에도 조금은 수급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업의 자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캔들이 좀 정배열 구간이 좀 들어선 상황이거든요. 이평들이 정배열 구간에 들어서면서 밀집되어 있던 부분들이 발산이 됐었습니다. 네, 이 발산폭, 이격폭 자체가 크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시세를 또 분출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지금 중장기 평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한 16,900원에서 한 700원, 800원 이 라인대입니다. 여기는 아마 강하게 좀 지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길마저도 만약에 한농화성이 깨고 종가로 마감해준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세의 부분들을 전부 다 반납을 시키고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주가가 다시금 이평들이 정배열로 들어간 구간에서 중장기 평들을 깨고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조금 고리가
랠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모멘텀도 오히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비중의 30% 정도 2330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되니까 최종 손절 라인을 저는 15,600원대로 좀 보고 있는데 여길마저도 한동화성이 좀 깬다고 하게 되면은 한번 좀 주가가 단기 차익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 실망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좀 최종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제가 보는 반등 구간은 한 16,500원에서 한 700원 사이로 보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동화성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피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8,719원에 비중은 7% 가지고 계신데요. 중간에 한번 물을 탄 건데 얼마쯤에서 추가적으로 더 물을 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수 스페셜티도 7%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언제쯤 추가 매수하면 괜찮을까요? 뭐 언제나 이야기를 했듯이 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7%이다 보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하셨을 때는 한 3% 정도 좀 더 추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전고체 관련했을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와 있는 기업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들, 특히 트럼프 관련했을 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의 이 흐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좀 물타기를 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었을 때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지금 전고체 관련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저는 매수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전고체 관련했을 때 이벤트라든지 혹은 이슈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언급을 드리지만 내가 물타기를 시전하려면 두 번째 계좌를 파서 네. 거기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수익을 확정 지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계좌에서 그 수익금만큼 비중을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매수가 48,000원 라인대인데 현재가에서 비중을 그만큼 담더라도 지금 평단가 떨어지는 게 45,000~46,000원밖에 안 돼요. 그만큼 내가 물타기를 하려면 내가 배 이상을 넣는다라는 각오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에 대한 흐름들 오히려 전고체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들썩거리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고체 관련 주로 다시 한번 시세가 돌아올 때까지는 좀 잠깐만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장 마감한 지 2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마감 이후에 공시들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음으로 문자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947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사조 대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4,100원에 15%. 언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4% 넘게 빠졌고 계속해서 유천원이 매수한 이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밥 때문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그 상승분 다 반납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가총액이랑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고평가입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도 불구한데도 지금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조대림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의 가격 자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가 오히려 한 38,000원대 정도 나옵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는. 네. 그러면 38,000원
38,000원에서 36,000원 사이가 지금 사조대림 같은 경우 적정 주가인데 지금 가격이 43,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설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일단 원가율 개선 부분들 그리고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본업인 가공식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회사 측에서도 내년까지 매출이 뭐 4조 원 이상 뭐 육박을 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조대림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외형 성장은 충분하게 나와줄 수가 있지만 이게 결국에 국내 투자자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때 사조대림을 투자했을 때의 그 투심이 개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앞전에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조대림이 뭐 좋다, 뭐 외형 성장이 나온다, 실적 성장이 나온다, 모멘텀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아니라 동반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로 주가를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와준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사조대림의 64,100원에 15%, 저는 일단 지금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64,000원대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15% 물량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 하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3만 원대 들어서게 되면 그때 좀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가격이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월봉상 봤을 때 한 35,000원, 6,000원대가 좀 마지노선으로 보이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사조대림이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좀 15%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게 되면 평단은 확실하게 좀 조정이 되시겠죠. 평단이 조정이 되시면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서는 구간들이 쓰게 되면은 그때 좀 평단가 근처에서 일부 물량을 익절을 하시고 남은 물량을 좀 홀딩한다는 전략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좀 보합권 근처에서 좀 약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고 좀 나오시던지 좀 그런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조대림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딱히 지금 시장에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모멘텀이 없을 때는 단주 거래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밀리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밀린다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완전 소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세 혹은 단주 거래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주가를 반등을 시켜주려면 어떠한 개별 재료가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런 좀 특수한 케이스들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도를 못한다 하게 되면 홀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냉철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조대림 주가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8177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1,500원에 비중 33%인데요. 김신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규 상장한 지는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우리 청라님 손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지금 거의 50% 넘게 손실 중이세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군인데 네. 또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적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대비했을 때 지금 보유하신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100%가 넘게 터져야 합니다. 그러면 100%가 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과거만큼의 2차 전지 관련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은 항상 역배열 쪽에 계속 나와 있고 특히 61선 쪽에서 다시 한번 맞고 내리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지금 같은 구간 역시도 다소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이 14,000원 라인대인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또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또 쭉쭉 밀릴 수 있다는 점 역시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추가 매수는 저는 절대 안 드립니다. 일단 비중 33%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여기서 내가 다른 계좌를 파서 매수를 또 한다고 했을 때 다른 2차 전지 기업들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에 저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셔서 그 자금 현금 가지고
다른 종목군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매도하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를 모색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S 머티리얼즈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에이징랜드고요. 네, 비중은 40%고요. 네. 매수가 36,850원. 아, 36,850원이면은 그때 지난주에 TSMC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손실이 네. 조금 너무 커서 아. 손절을 지금 해야 될지 좀 도움 좀 받고 싶어서 네,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TSMC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에이징랜드만 상한가 가고 네. 다른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가신 감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TSMC의 어떻게 보면 좀 협력 사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TSMC 쪽에 대한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일단 지금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가격이 싸긴 합니다. 한 33,000원대가 지금 에이징랜드가 적정 주가 레벨 범위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3만 원대로 지금 종가를 마감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4,000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밸류사로 놓고 보면은 가격이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에이징랜드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 메이저 측에서 자금력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징랜드의 앞으로의 기술력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홀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비중당 4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딱 포지션 자체가 TSMC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또 강하게 또 올라갈 것을 좀 예상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홀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가격 시장님이 잡은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33,000원, 4,000원대가 에이징랜드가 적정 주가인데 36,000원이면은 그렇게 또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가격 이상은 확실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에이징랜드가 가장 먼저 지켜줘야 하는 구간은 27,100원대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 구간은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밀렸을 때 당시에 저점 한번 찍었던 라인 말고는 대부분 다 지켜줬던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지켜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간 좀 쉬었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TSMC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금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최종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27,100원에서 27,000원 이 레인지 박스권이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라인도 깬다라고 하게 되면은 40% 물량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반절 정도만 반매도로 진행하시고요. 나머지 반 같은 경우는 에이징랜드가 다시 바닥을 잡는 부분대를 포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물량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당 확실하게 아래로 낮춘 다음에 나머지 40% 그 물량을 다시 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일단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셨는데 힘내시길 바랄게요.